시민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경북 북부 산불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네. 지난 25일 안동시 경우에 그 841동의 선진이동 주택 설치와 입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산불 피해 주민들이 계신 임시주택에 갔었는데요. 네. 임시주택 방문 후기와 함께 향후 주거와 마을 회복 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느 정도였나요? 그 피해 규모가? 네, 일단 안동시의 그 주거 피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26,7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과 함께 총 1,637동의 주택이 소실되었고 5천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어허. 또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도 임시주거시설에 계시는데요. 이에 안동시는 그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피해 지역 7개 남부지역 면회 대상으로 이동주택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네네. 841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4월 23일 일직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틀 전이죠. 25일 날 이마면 이마리 단지까지 이제 841동 이재민 입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는 전원 다 입주를 완료한 거죠? 네, 임시주택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하.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어디를 다녀오신 건가요? 남선면 원림 1리라고 토갓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네. 마을 전체가 거의 전소됐는데요. 거기도 갔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전소된 마을이죠. 임하면 추목리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외부에서 많이 피해 현장 답사하면 오는 마을인데 어허. 추목리 마을에 임시주택을 갔고요. 그 외에도 이마리라든가 남선면의 다른 마을들도 둘러봤는데 이번에는 그 추목리와 원림일이 좀 피해가 큰 마을 위주로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셨군요. 그럼 직접 보셨으니까 더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임시주택 내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1세대 3인 기준 한 동이 공급이 됩니다. 4명 넘어가면 한 동을 더 주고요. 27m 제곱이니까 약 8에서 9평 정도 공간에 안방, 거실 겸 부엌,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하. 거기에다가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또 바닥 난방이 제공되고 그리고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까지 가전제품들이 있고요. 이용 기간은 1년 기준인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1년 가능하니까 최대 2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3인 기준 8, 9평이면 정말 좁은 거거든요. 혼자 살아도 원룸이 8, 9평 정도 하는데. 그렇죠. 2명 부부라든가 커플이면은 네. 그럭저럭 살만한데 3인인 경우에 이제 나머지 3인이 네. 사실 어린이여도 부족한데 만약에 나이든 사위라든가 70대 노부부인데 50대 자식 이러면은 사실 네. 성별이 한쪽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그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안동시에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별도로 지금 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다 큰 성인 3명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면 모르겠는데 네. 가족이어도 그렇고 네. 안방에 2명 있다 하더라도 거실에 1명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사적인 공간이 많이 제약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주민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던가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세부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 컨테이너가 직사각형인데 들어갈 때 비가림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 올 때 문 열면 비가 확 들어오니까 이거는 네. 민원이 들어가서 지금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인덕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인덕션 사용을 잘 못 하시는 거. 맞아요. 그거 사용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인덕션에 맞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문패가 없으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게요. 내 집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또 네.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패가 필요하다라는 아하.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찬 준비가 어렵다. 그 전에 이재민들의 어떤 피해 시설에서는 밥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해 먹어야 되는데 인근의 가게도 불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밥해 먹기 불편하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커뮤니티 공간.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힘듦도 나눠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임시주택 단지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장님은 집 앞에 평상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네. 봉사단체가 와가지고 어허. 평상에 누워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끼리 도란도란 얘기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생기는 정말 작은 실생활의 문제들을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런 마을 공동체 공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거주하면서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시기에서 좀 대표적인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점점 비가 많이 와요. 극한 호우라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 매년 그 장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산불이 났기 때문에 기존의 나무가 그런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현재 취약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많은 주민들이 홍수와 산사태 걱정을 하세요. 특히 제가 갔던 임하면 추목리 원추목 마을은 좀 아래쪽에 지어져 가지고 바로 옆에 개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분들이 또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겠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는 이장님께서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걸 물으니까 공무원분께서 이제 추경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산사태 예방은 정말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 행정이 필요하죠. 기존에 있는 기금을 땡겨 쓰든가 아니면은 6월 3일에 대통령 뽑히자마자 대통령 행정 조치로 전국의 산사태 다 점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피해이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좀 시급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사용 기간이 1년 그리고 최대 2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는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그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렇겠죠. 첫 번째는 자가를 짓고 사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집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50대, 60대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짓고 싶은데 지금 집을 짓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주거지원금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사회재난 그 규정에 의해서는 최대 3,600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뭘 지어요? 그래서 이제 성급에다가 네. 지금 국회 특별법이 올라가 있어요. 그 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특별법에 의하면은 국고 부담률이 70%. 네. 그러면은 뭐 2억짜리 집이면 1억 한 4천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 특별법은 본회의가 열리는 9월, 10월 중 예상을 한다. 네. 그럼 그때까지 들어올 돈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초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산사태. 집을 짓고 싶어 하는데 그 집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여름 지나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군요. 집을 짓고 싶어도 당장 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특별법 통과라든가 주거 지원이 좀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동시 같은 경우는 주택 복구 구입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네. 연 금리 1.5% 뭐 기간 20년 해가지고 뭐 구입 최대 1억 2,400 복구는 최대 1억 3,600 정도 대출 정책은 있는데 사실 대출 정책은 또 다른 빚이고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직접 지원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말고 두 번째가 네. 80, 90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분들 집 짓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내가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집을 짓겠냐. 네. 자식들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비어 있어요. 지난주 안동시 공청에 갔더니 지금 부지가 다 빌린 땅이기 때문에 네. 빨리 집을 짓고 나가게끔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8, 90대 1인 가구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비어 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산불 심각했잖아요. 거기 네. 지금 보면은 임시주택이 영구주택화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 그 고성군 입장에서도 이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연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안이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뭐 시내 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적극한다든가 아니면은 네. 그 마을 단위의 공동주택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인별 마을별 맞춤형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이 좀 소극적이다. 아하. 그러니까 그 집을 짓고 살려는 분들도 있고 네. 집을 짓고 살기 어려운 분들의 이 특성에 맞게 지금 정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런 게 뭐 입주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뭐 이제 시작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난 대비라거나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거 대책하고 마을 소멸, 마을 회복 대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한데요. 네. 실제로 제가 만난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 40명이 경로당 그 좁은 데서 한 몇십일 같이 지내면서 네. 우리 마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를 주민들이 계속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안동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회주택 모델인데 예를 들어 네. 이분들이 땅이 조금씩 있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집 짓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본인의 부지 땅을 다 내놔요. 그럼 공동으로 어떤 부지가 생겼고 거기에서 행정이 공동의 어떤 연립주택을 짓습니다. 네. 대신에 이분들에게는 영구 임대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 소유의 부지를 주고 영구 주거를 교환하는 이런 사회주택의 모델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각자 집 지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땅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국가, 정부에서 집을 지어주고 공동주택하고 돌아가시면 그거는 뭐 빈집을 관에서 활용하는 이런 네. 식의 여러 가지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1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회복 관련해서는 허순규의 청년 생각, 그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에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네. 마을 단위 포함해서 주민 간담회와 토론회가 지금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주거 회복을 마을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여름 홍수, 산사태 긴급 대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 많이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이야기를 해야 이게 또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정말 많이 얘기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선 기간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다른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산불 뭐 얘기. 이재명이 어떻고 김문수가 어떻고 이준석이 어떻고 재밌죠. 네. 저도 그런 이야기하면 밤새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사실 대선 주제를 준비하려고 했었다가 네. 어제 임시주택 가보니까 당장 안 되겠다. 지금 얘기할 네. 건 산불이다. 남선면 이마면에 우리 임시주택의 이주민들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대선 기간일수록 우리 경북 북부 지역민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네. 좀 산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앙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산불 회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